오늘은 해안 퇴적 지형과 인간에 의한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도가 이제 해안가를 다다르면은 이 모래사장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바다의 흐름을, 그러니까 해수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연안류가 흐르면 이 모래사장, 한국 지리에서는 모래사장을 사빈이라고 한댔죠. 사빈이 어떻게 지금 이동을 하냐면 모래가 사면에 따라 이 수직으로 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모래가 파랑의 접근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빈의 사면에 비스듬히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모래 여기 있는 사빈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퇴적 지형의 대표적인 게 석호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해수면 상승에서 호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이 형성됩니다. 만은 뭐였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많이 형성됐어요. 그러다가 사주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사주는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되는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긴 모래 지형을 사주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더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러면 호수가 됐죠.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서 된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호가 되고요. 근데 석호 실제 동해안에는 이런 석호들이 많은데 석호는 이렇게 바다가 이제 사주가 막으면서 바다랑 이제 차단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호수물로는 이 하천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이 석호로 계속 퇴적물들을 쌓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석호는 이런 흙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바다였던 게 사주로 막혔기 때문에 원래는 짠물이었는데 바다가 이제 막혀버리니까 갈수록 이제 이 바닷물보다는 짠 정도, 염도가 낮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쌓여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하고 이 사주는 연안류 방향을 따라서 그 주변에 이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긴 모래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릉 경포대도 이런 석호가 있고 사주가 이렇게 막았다. 이 그림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육계도라는 게 있는데 육계도라는 것은 이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이 사주에 의해서 육지랑 연결돼. 그러면 이런 섬을 육계도라고 하고요. 육지와 연결된 섬이라고 해서 이 육지랑 섬을 연결하는 이 얘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석호와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래사장 있으면 그 모래사장에 있던 그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서 뒤쪽에 이렇게 모래 언덕을 형성하는데요. 얘를 해안사구라고 부릅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 언덕구.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여기가 꼭 해외 같지만 태안에 있는 신두리 사구가 바로 이렇게 됐어요. 앞쪽에 여기 모래사장이 있고 이 모래사장에서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바람이 날려와서 생긴 모래 언덕이고요. 바람에 의해서 날라올 정도면 되게 입자가 곱고 그러겠죠. 사빈에 있던 모래 중에서도 입자가 고운 애들만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겠죠. 바람이 날릴 정도면. 해안 퇴적 지형으로 갯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은 밀물 썰물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돼서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갯벌을 간석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머드 축제 본 적 있죠? 이게 세계 5대 갯벌인데요. 이 5대 갯벌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렇게 곧만 배웠지.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거였잖아. 이런 만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만이 그때 우리가 배웠죠. 퇴적작용
이 만에서 이루어진다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세적작용이 활발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게 그런 해안 태적 지형인데, 그래서 만에 주로 발달한 게 5대 갯벌, 세계 5대 갯벌의 공통점이 바로 만, 즉 만에서는 태적된다, 해안 태적 지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방금 했던 건데요. 사비는 해수욕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그래서 동해 쪽 보면 이렇게 석고가 많아요. 그리고 해안사구는 방금 사비의 모래가 불어와가지고 형성된 모래 언덕이라고 했고, 사주 설명했고요. 석호를 막는 거, 육계도 육계사주 했고, 석호는 특히 해수면 상승 현대 만해 입구에 사주가 발달해서 형성된 것으로 동해안에 많습니다. 이 아까 사주 같은 경우에는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파도가 파랑이 발달한 동해안에 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갯벌은 노루의 태적 작용으로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형성 보면은 하천에 의한 토사 공급량이 많아야지 갯벌이 쌓일 수가 있겠지. 토사 공급량이 많아야 흙들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조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이런 서해안 쪽에 많이 발달한다. 서남해안 쪽에. 그리고 여기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갯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 외에 양식장이나 염전으로도 이용하고요.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하천 해안 지형을 보면 하천에 댐이나 저수지 보를 건설해요. 그래서 뭐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물자원 확보하고 하는데, 댐 저수지 보 같은 경우는 물을 보관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몰되는 지역도 발생하고 물에 잠기는 거, 안개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습지 쪽 가면 안개가 많다는 거 느껴본 적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하천에서 흐르던 것을 이제 보관하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바닷가로 가는 모래 양도 감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천 중하류의 습지 개감이 하천 직강화는 뭐냐면, 봐봐, 이 하천 직강화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자유공유 하천 우리 배웠지? 이렇게 공유해서 흐르고 있어, 하천은. 근데 이 하천은 주변에 뭐 건물도 짓고 뭐도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버려. 그럼 잘 생각해봐. 1번에서 2번까지 갈 때, 똑같이 1번에서 2번까지 갈 때 어디가 가? 왼쪽이 가, 오른쪽이 나라고 하면은 어디가 더 빨리 도착할까? 그렇죠. 나가 더 빨리 도착하죠. 그 말은 뭐야? 하천이 홍수가 났을 때 이 나처럼 하천 직강화를 하면은 하류까지 물이 다이렉트로 가버리다 보니까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천 하류일 때 홍수 위험성이 하천 직강화를 하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 하천 직강화처럼 도시화하고 나서 또 아스팔트를 깔고 나서, 아스팔트는 땅 아래로 물이 스며들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흙과 다르게 바로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아래로 하류 쪽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화 이전에는 비가 와요. 그러면은 하천 수위가 슬슬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는데, 이 도시화 이후에는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있고 또 하천 직강해버리니까 다이렉트로 그 물이 불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천의 수위가 증가해버리니까 더 홍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복개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하천이었던 곳을 덮어버렸어요. 덮는다는 거거든. 뭘로 덮냐? 뭐 아스팔트 이런 걸로 덮어가지고 그곳에 뭐 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개해가지고 교통로로 이용한 하천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는 하천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다시 예전 하천을 복원하려 해가지고 그 위에 있던 아스팔트, 뭐 콘크리트 이런 거를 다시 떼어버리고 복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한 해안 지형 변화 보면 간척. 아까 갯벌을 간석지라고 했지. 갯벌을 이 어떤 곳을 어떻게 돼? 방조제를 건설해가지고 조류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바다였던 곳을 육지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구트 방조제를 건설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해안가로 가는 토사량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 쪽에 토사가 감소하니까 그쪽이 갯벌이든 모래사장이든 모래사장에서 날리는 사구든 다 축소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런 해안 침식을 위한 대책이 뭐냐? 아까 선생님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비는 연안류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면서. 근데 이 그로인이라고 이렇게 해안 이렇게 교차하게 이렇게 뭔가를 구조물을 세워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다가도 얘가 막아버려. 가다가 얘가 막혀. 내려가다가 막혀가지고 여기로 그냥 계속 더 오른쪽으로 더 연안 따라서 이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로인이라는 걸 설치하면은 이 사빈의 모래가 유실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원래는 아무것도 이런 그로인 같은 걸 안 하면 계속 사빈의 모래가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계속 모래를 채워줘야 되는 거지. 원래 있던 자리에. 근데 그렇게 그로인을 설치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고, 이 모래 포집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들어요. 모래 포집기라고 하거든. 약간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뭐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걸 하면 모래가 날아가다가도 여기에 막히는 거지. 그래서 모래의 유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포집기도 모래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바닷가 쪽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래 침식 부분에 많이 깎이는 부분에 울타리처럼 설치해서 모래가 많이 유실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지도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로인은 방금 했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다 쪽으로 축조한 인공 구조물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